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오료병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 네, 힘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월요일의 휴먼, 먼데이 휴먼 네,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고 저희가 주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뜨거웠던 촛불. 야, 그 집회 오마이 TV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오프라인 집회로 하면 네, 몇십만 명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제가 어저께 금요일이죠, 아니 토요일이죠, 그저께죠. 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지금 오마이 TV에서도 수천 명, 김성수 TV에서도 수백 명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참여를 하고 실시간 채팅으로 심지어 구호도 외치시니까. 네. 그 다음에 오마이 TV는 보니까 나중에 이제 편집해서 올렸는데 막 몇십만씩 보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셔 주셨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스타트업 정책 토크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11시인가요? 11시에 저희 그 안에 끝내야겠네요. 제가 이재명 후보님한테 양보해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프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농담입니다. 제가 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도 찍으셨어요. 사진도 네. 찍고 대화도 나누고 네, 어떠셨습니까? 뭐 뭔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거 좀 하셨어요? 정책 제안했죠. 어. 일단 화천대유 게이트 네, 네. 하나은행의 책임이 제일 크다. 어. 성남시는 선방했고 예. 하나은행이 몸통 아니냐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 얘기를 후보님께서도 네. 본인들도 우리가 파악을 했고 아하. 그래서 당이나 캠프에 네.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고 제안을 주셨다. 예. 이미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정감사에서도 왜 자꾸 하천대유가 폭리를 찬 거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협약상 네. 먼저 당시 기준으로 당시 예상 이익에서 50% 넘는 돈을 그다음에 사실 5,503억 그러니까 좁혀서 1,822억 참에 배당받은 것만 하면 50% 정도. 네. 그다음에 넓혀서 나중에 다 같이 이제 이득이 더 생긴 걸 기준으로 하면 70% 가까이 확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익 배분은 하나는 컨소시엄이 알아서 한 거니까 성남시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도 안 된다. 네. 개입할 이유도 없었고 당시에는 네. 거기서 이제 4,040억이 하천대유 확보를 한 거거든요. 하천대유 천화동이니.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실제 따져봤어요. 이제 좀 이따 집회 이야기 다시 할 건데요. 네, 네.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컨소시엄이 성남의 뜰에서 지분은 43%지만 전체 그럼 성남의 뜰 빼고 나머지 성남의 뜰에서 성남 도계공을 빼고 나머지 민간에서의 지분은 50%에서의 43%나 되니까 네. 86%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을 떼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민간 내에서만요. 그렇죠. 80%는 거의 절대 지배 주주잖아요. 네, 네. 근데 이익은 그때 당시 네. 2010년 하나은행 보고서 보면 1,761억의 이익을 날 거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32억을 가져갔으니까 1.8%.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은행이 가져간 11억이니까 0.6%밖에 안 가져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하천대유 하천대유 천화동인이 4,040억을 벌었으니까 1,761억이 아니라 네. 그거에 비해서 32억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희한해요. 11억은 0.5%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하나은행은 이 화천대유 천화동에 돈만 얼마를 내냐면요 1.5조를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주관합니다. 네. 고문으로도 한 명 가고 사회사로 2명이 갑니다. 물론 이제 한 명이 임기 끝나고 다른 사람이 갔지만 어쨌든 가서 일도 엄청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깊숙이. 그래놓고 처음에 자기가 예상했던 1,761억에 비해서는 네. 1% 2%도 안 되는 이득을 실제 4,040억을 벌었기 때문에 하천대유 천화동인이 배달받을 거기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이득을 얻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에 비하면 성남 도계공하고 성남시는 그렇죠. 예상 이득의 1,761억이잖아요. 저쪽은 여기는 1,822억을 갖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50% 지분보다 더 가져온 것이고요. 나중에 5,508억이거든요. 네. 제1공단 사업비하고 터널 사업비하고 추가 배당 8억을 또 받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
4,040억 결과론적인 4,040억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60~70%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배당이냐 이제 뭐 이런 대화도 좀 이재명 후보님과 나눴고 그런 전략을 좀 후보님께서도 얘기하셨군요. 아니 저는 이제 저희들 밖에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보니 이런 네, 게 문제더라. 근데 민주당의 대응이 좀 미진한 것 같더라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고 후보께서는 네.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당 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후보 자신도 그렇고 하나은행이 진짜 배임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일 거기에 물어봐야지 자꾸 그렇죠. 성남시 물어보느냐라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대화도 나눴고 그다음에 네. 민생 당시 얘기도 하셨어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 얘기. 현장에 네. 온라인 집회지만은 스태프들은 대부분 아, 청년들이었거든요. 맞아요. 2030 청년들이 많이 와 있다 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까지 대다무에도 남아가지고 끝까지 네. 거기 청년 대학생들하고 사진도 찍고 주먹 인사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하는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수행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 오셨는데 수영원이 네. 그 강훈식 의원님, 네. 신현영 의원님,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님. 네. 예, 이분들은 뭐 일정 짜고 다음 코스 준비하고 또 대변인하고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가셔야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옆에서 근데 2030 청년들하고 네. 마지막까지 짧은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격려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아동수당 인상이나 네. 대학생 반값 등록금 확실한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든 서민들이든 청년들이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네. 이런 교육 금융비용, 교육비용 이런 걸 대폭이 나야 된다. 사적으로 줄일 수 없는 공적인 비용들 네. 그거에 올인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쉽게 압축해서 메모를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는 밖에서 민생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후보님 만났으니 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란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이라도 마구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그런 부분들을 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문서가 너무 많으면 지금 여러분 제가 그렇죠. 지금 갖고 온 게 다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게이트, 오세훈 항고 뭐 이런 건데요. 다 전부 네. 다 딱 3개만 갖고 왔어 오늘 문서가. 대장동, 예. 그다음에 두꺼워요. 오세훈에 대한 항고, 네. 그다음에 KT 소비자 불통 사태 요 3개만 갖고 왔는데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다. 그렇죠. 무려 5개 문서. 이걸 제가 이재명 후보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엄청 바쁘니까 다 못 보시겠죠. 네, 그래서 핵심만 요약해서 드려 달라고 하신 게 맞는 거고 요약해서 드리기로 했고 네. KT 피해자 보상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건의를 드린 거죠. 네. 이제 거기 이제 온라인 집회가 막 실시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 대화 토론까지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3,500만 명이 피해를 봤다. 이번 KT 문제로. 저도 피해 봤어요. 예. 아니 제일 큰 피해자가 소상공인. 월요일 네. 11시에서 1시에 소상공인들하고요. 네. 그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맞아요. 만약에 대학교 온라인 강의 있으면 교수와 학생이 갑자기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영문도 모르잖아요. 서로 그래서 뭐 연락 채팅도 다 끊어진 거니까. 네. 그러면 교수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냐면 만약 강의실을 제가 강의를 넣는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원주 상지대 강의할 그런 데 있어요. 그러면 네. 반장님한테 연락을 해요. 또는 조교님한테 연락을 해서 강의실 가서 지금 교통사고로 30분 늦는다 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는 학생들도 다 집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안 돼. 만약 네. KT망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예 접속이 안 되겠죠. 안 되죠. 물론 이제 다른 인터넷망이면 사이버 강의실 가보겠죠. 무슨 사고가 네, 생기면 네. 그러면 학교에서 긴급 공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KT망 피해로 즉 KT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거나 교수가 수업을 KT로 하는 경우는 끊어졌어요. 아예. 근데 학생이 KT로 수업하는 경우는 교수는 수업을 계속해도 학생이 안 되는 거죠. 학생이 접속이 학생이 이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불출석으로. 교수가 KT로 진행하는 경우는 완전히 네. 수업이 망친 거죠. 아. 그다음에 김용민 TV에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김용민 네, PD님이 네. 저희들 수요일 날 네. 김용민 TV는 KT 인터넷으로 방송을 한대요. 네. 방송 11시 하자 오전에 하거든요, 그분들. 방송 끊어졌죠. 저희도 하다가 끊겼어요. 우리 여기도 저희도 KT만인가요? KT입니다. 예. 그 일본 친문, 일본 저격 일본 있잖아요. 저격이 끊어졌나? 하여튼 저희 월요일 방송하다가 날 저 한 다음에 일본 저격을 하시잖아요. 그때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도 하다가 좀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 중이었는데 그게 그때 이재명 끊겼었어요. 기자 맞습니다. 이재명 기자회견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10분 전에 끝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확실히 그래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끊겨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당황했었어요. 이재명 후보 그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인가기였는데 네, 그래서 그 이제 주목도 높아지니까 맞아요. 디도스 공격 아니냐라는 그 KT도 처음에 디도스 네, 공격 맞아요. 그런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KT 이번에 엄청 실망을 시킨 게 네, 2018년도에 아현동에서 통신 화재가 나가지고 다시는 관리 네. 잘하겠다 했었죠. 올해 이섭 음, 유튜버 유명한 IT 유튜버 이섭님이 인터넷 속도가 KT 인도 속도가 사귄 것 같다. 근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게 실제로 밝혀져가지고 큰 물의를 논란이 일으켰잖아요. 있었죠. 또 이번에 사고를 친 겁니다. 이런 걸 누범이라 그러죠. 네, 반복범이라 누범. 그러고. 네, 그럼 질이 더 누적이. 나쁜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진짜 방금 생각한 것처럼 인터넷 생방송하던 분들, 강의하고 있던 분들, 그렇죠. 중요한 비즈니스 하고 있던 분들, 소상공인들 이제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니까 KT망을 네, 다 마비되니까 돈을 받을 수는 현금으로 단골 손님들이 와가지고 다음에 예. 낼게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는 손님들한테는 다음에 낼게요 할 수가 없으니까 현금 받아요. 예를 들면 현금을 받았는데 현금도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뭐죠? 잠시 쉬었다 하겠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입증이 됐어요. KT 같은 경우도 네, 상공인들이 뭐 20잔 평균 20잔 팔던 그 시점에 음. 10잔밖에 못 팔았다 이런 신고가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KT 좀 이따 KT 이야기할 텐데 제가 네, 뭐 하나 보여드리죠. 뭐 명백한 이제 전국 동시불통 KT. 네. 근데 1,000원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받는다. 보상이냐? 카드 섹션이죠. 카드 섹션. 네, 자,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 대책이 필요하고 음, 철저한 원인 조사. 처음엔 디도스였다 했다가 갑자기 부산에서 무슨 나우팅 오류인데 그것도 저녁에 해야 되는데 낮에 했다가 그거 뭐 새벽에 하기로 또 했을 때 있었죠. 본인들이 원래. 했냐 본인 정규직 직원들 했냐 그랬더니 KT 직원도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본사 직원도 옆에 있었냐? 본사 직원도 없었대요. 잠시 잘 배웠다 하잖아요. 뭡니까 이게? 음. 이게 먹니? 옛날 말로는 네, 먹니, 먹니. 요즘 말로는 네. 뭡니까? 이런 건데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손해배상을 해야지 다시는 돈이 무서워서라도 재발방지 대책도 제대로 내놓는 겁니다. 그렇네요. 원인 조사. 네. 자본이 뭐냐? 협력업체에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저녁에 해야 되는데 낮에 했느냐? 저녁에 하는 게 이제 특히 심해야지 네트워크. 새벽 1시부터 6시 오류가 사이에 하기로 했었어요. 보통 우리 네. 도로공사 똑같 도로공사 보면 새벽에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도로 안 다닐 포장하고 때 이럴 때. 그런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했으면 만약에 사고가 났다 1시간 동안 새벽 3시에 4시에 누가 알아요? 잠자고 있는데 많이 모르셨겠죠. 모르겠죠. 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예, 넘어갈 그 수 있는데. 시간에는 피해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소한 본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협력업체가 필요하면 관리를. 같이 했어야죠. 음. 관리를 낮에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낮에 했냐 그랬더니 저녁에 일하기 싫잖아요. 네. 충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아유, 그래서 참. 2018년도 아현동 사고대 이때는 1인당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소상공인들은 네. 그다음에 불통 확인된 소비자들에게는 한 달치 요금 감면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미미하다. 소비자들한테 15시간 중소상공인은 10일치니까 네. 이게 1,000원, 대략 1,000원. 1,000원 이게 대략 8,9,000원인 겁니다. 아하. 인터넷 3만 원짜리로 쳤을 땐 네. 만약 인터넷 4만 원짜리면 조금 더 올라가지만 보통 인터넷 요금 3만 원도 낸대요.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보니까 연속 3시간 이상이야만이 피해를 보장해 주고 원래 약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이 거죠. 약관도 문제다. 아. 아예 바꿔라. 구시대 약관 개정해라. 네. 초연결, 초스피드 사회잖아요. 음. 5분만 마비돼 날려날 수가 아, 있거든요. 저도 이 휴대폰이 KT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메신저도 그날 안 돼서. 진짜 답답겠네요. 방송도 끊어져. 다안 휴대폰도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요. 만약 그러면 무인도에 특히 떨어져 막-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었어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일을 처리하는 네, 사람들 네. 주식을 뭐 바로바로 지금 아, 처분했어야 될 그렇죠, 상황이나 그런 뭐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주가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증되지 않은 그런 피해, 뭐 네. 심리적인 피해, 두려움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인데 1,000원 보상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신적 피해도 화가 심각한 나셨죠?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KT가 이렇게 했어야죠. 그 최대 89번 장이었지만 네. 하루 종일 저희들이 기분을 잡치게 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루치는 감면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하루치는 너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또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죄송함 담아서 이틀치를 감면을. 저는 소비자한테는 최소 이틀치 감면. 그다음에 방금 말한
인터넷 방송하다 망한 사람들, 네, 네. 콜을 전혀 못 받은 분들, 식당 결제 안 된 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수업하다가 극심한 피해를 본 분. 네. 아니 교수 학생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렇죠. 춤으로 수업하다가 그렇죠. 이런 분들은 만 원은 말이 안 되죠. 네. 예를 들면 이제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서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뭐 개별 심사가 어렵다면 그래도 뭐 KT망 이게 어차피 KT망이 아닌 다른 망을 썼던 분들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아, 그렇죠. KT망을 쓰신 네, 네. 분들 중에서 KT망. 그 시간에 그걸 기본적으로 입증은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기본적 입증은 그러니까 다 포기 또 입증이 안 된 분들은 포기도 할 겁니다. 네. 귀찮기도 하고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진짜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했던 분들이나 수업했던 분들이나 예를 들면 그 시간에 영업을 하고 있던 콜을 못 받았던 택시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뭐 평균 택시사님 그 1시간치 영업이익 이런 게 네. 나오잖아요. 거기서 매출액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 뭐 기름값이나 이런 거 좀 빼고 네. 계산이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KT 근데 요것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근데 음. 아무튼 답답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부동산 민심이나 또 코로나로 고통받은 중소상공인들 네. 또는 일반적으로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의 피해자인 서민들이나 그런 문제 예민하신 유권자들은 네. 민주당이 실망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행정의 달인이고 굉장히 추진력 좋고 능력이 있고 정책감이 좋은 이재명 지사가 나왔어도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물론 그런 이제 문제들. 지난주 이번 주 여론조사는 저쪽이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다음에 각각 후보지들 다 저기 신경을 곤두세우고 네. 전화가 오면 다 받아갖고 음. 문재인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자기 후보들 서로 이제 왜냐하면 경선 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가 네. 서로 다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과잉 표집되어 있다는 게 여론조사들 아하.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네. 그 여론조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음.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과반, 50에서 55%는 꾸준히 나오잖아요. 과반이기 때문에.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만 아무리 인기가 좋다 해도 지지율이 40% 안팎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나 되냐 할 수 있지만 네. 엄연하게 냉정하게요. 40% 좋죠. 하지만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국민의 60%나 절반 이상이 비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마음 아픈 거고 네. 반성해야 될 점, 성찰될 점이 있는 거죠. 아, 우리 40%나 돼. 이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이나 외교나 경제 문제에 선방하고 있고 열심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죠. 네. 40% 지지가 아니고 60%도 다 무조건 요구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애쓰는 건 있는데 부동산이나 또는 그렇죠. 코로나 때 코로나로 네. 피해 본 분들 중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중에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이 민생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로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고 실망하신 분들 등등등 있으실 거예요. 네. 그분들은 이제 잘하면 이제 부동층, 무당층, 정치 저관여층, 네. 무관심층까지도 지금부터 잘하면 마음을 열고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송영길 대표님한테도 보내드렸어요. 3,500만 명 피해인데 1,000원이 웬 말이냐. 당에서도 신경 쓰셨다고 회신을 주셔서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민생 문제 해결해서 네. 외치고 연구하고 또 방송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뭐 건강한 제안 또는 충고 이런 것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의 존재를 알고 계셔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님이나 송영 대표님이나 이렇게 우연히 오프라인에서 뵙거나 네. 아니면 제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개인 번호는 아니까 네. 텔레그램이나 문자 드리면 검토하고 있다 고맙다고 아하. 꼭 답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네. 고마운 일이죠. 저는 근데 제가 잘나서 그런 소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평범한 이웃에 불과하잖아요. 오로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인데 네. 바로 제 이웃들이 올 소득은 너무 작고 네. 근데 올 소득에 비해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부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고 네. 집 있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들은 하우스푸드들로 은행 대출 이자에 시달리고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전월세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저희들이 모든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김태호 후보, 새누리당이 국민의힘에 예비 후보였던 김태호 후보도 정책 제안 해달라 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다 보내드린 정책은 다 보내드리는 거죠. 네. 정책을 제안하는 데는 좌우나 보수 중도 진보가 그렇죠. 다만 그것이 그것을 민생. 채택 안 하면 네. 그 집단은 제가 보기엔 반민생 집단인 것이고 윤석열 후보 쪽은 전혀 채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6차 재난지원금 지금 필요하죠. 근데 반대한다잖아요, 윤석열 후보. 네. 국민들이 지금 재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가격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려운 사람만 더 도와줘야 된대요. 다 어렵다니까요. 두 번째, 자,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야 된다는 말은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제가 그렇게 하죠. 보편적 차등지급. 제 6차 재난지원금 국민들 연말에 다 주고 네. 5차 때 지금 다 안 줬잖아요. 82%만 지금 받았거든요. 지원금을요. 88%가 안 됐네요, 결국에는. 이것도 여러분 지적해야 됩니다. 네. 기재부가 국민을 속인 겁니다. 분명히 정부와 국회가 기재부를 주기 뭐라 발표했냐? 88%가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이의 신청하면 90% 정도 받을 거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10월 29일까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됐잖아요. 82.5%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6. 거의 90% 비하면 7.5%가 못 받았고요. 그렇네요. 그럼 7.5%면 얼마나 되냐? 5천만 원이나 되잖아요, 우리가요. 10%면 500만 명이나 됩니다. 네. 7%면 그 중에서 350만 350만 명쯤 네. 되는 거잖아요. 작은 이 350만 명이 만약에 민주당이나 실망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실망하면 그 책임은 기재부가 질 겁니까? 그분들은 어려운데 못 받았으니까 훨씬 분노할 수 있거든요. 네. 나보다 더 부자가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5차 때는 또 선별을 했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에서도 탈락자 많아요. 소상공인들도 이것도 보완해야죠. 이제 이재명가 보완하자고 그러잖아요. 손실보상금 더 늘려야 된다. 뭐 그다음 손실보상금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중소기업도 손실보상 80%만 손실보상도 80%만 인정해줘요. 네. 100% 손실보상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국민세금으로 정부에서 이걸 주는 거죠. 방역에 협조해 주셨으니까 이분들이. 근데 임대료는 그대로거든요. 건물주한테 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돼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걸 올해 안에 지금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일단 재난지원금은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손실보상 보완해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경영이기 업종 있잖아요. 네. 졸업식 제가 맨날 예를 듭니다. 졸업식 가운 학사모 대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 안 당했잖아요. 졸업식이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죠. 네, 네. 망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죠. 예, 숨만 깔딱깔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유흥주점에 안주랑 식자재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 보통 한 업체가 한 그 도매업체가 20개 정도 유흥업종을 맡긴다 해요. 20개 안팎에. 그럼 뭐 과일도 제공하고 뭣도 제공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 영업 금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이제 뭐 못 하시고 도매업도 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기들 사업 파트너 다 쉬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손실보상을 못 받아야 직접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파생된 피해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보완하고 자 힘든 사람들 더 도와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럼 중앙정부는 1인당 30만 원 주면 15조가 들거든요. 네. 5천만 국민이니까. 잡으면 자 네. 15조는 어떻게 되냐? 올해 추가 세수만 지금 7월 달에 50조가 넘었고요. 네. 송영길 대표님이나 이재명 후보님 이야기 들어보면 남은 기간 동안에 10조가 더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70조가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12월 달에 결정적으로 종부세가 엄청 거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종부세가 강화된 지 오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무력화시켰던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만 조금 일부 정상화되고 네. 하나도 안 올랐어요. 왜? 민주당이 제1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 국민의힘이 제1당이어가지고 통과가 안 됐어요. 비로소 작년에 종부세가 강화됐고 올해 처음 적용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연말에 그걸 다 거두면 한 5조쯤 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부자들 부동산 투기 세력은 다주택자들이나 엄청난 알부자들한테 종부세를 걷어서 국민 전체에 쓰자는 겁니다. 그다음 저소득층들은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하위소득 50% 있잖아요. 중간 이하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차등해서. 네. 50%는 하위소득 50%한테는 그러니까 소득
하위소득 5분위한테는 10만 원, 하위소득 6분위한테는 20만 원. 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하위소득이니까 소득 제일 하위 1분위한테는 그러니까 하위 10%요. 네. 그한테는 50만 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30만 원씩 주고 15조로 네. 지자체가 저소득 추가로 주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은 15만 원에다 아니 아까 말한 30만 원에다가 50만 원을 받으니까 양극화해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훨씬 힘이 되잖아요. 원래 보편적으로 줘도 양극화 해소나 저소득 때 큰 도움이 되느냐? 부자들에게는 뭐 30만 원이 푼돈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서민층에 3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 되고 소득 증가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 벌던 분들에게 30만 원이니까 네. 1000만 원 버는 분에게 30만 원은 미미한 돈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해도 큰 도움이 되는데 다만 저소득 더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저소득 때 추가로 지자체에서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예. 우리 국민들을 돕고 또 우리 이게 뭐 경제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온기를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돌게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아무튼 집회 이야기하다가 네. 집회하다가 그러니까 쭉 중요한 게 송영길 대표 등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캠프 등에 네. 저희는 민생을 살리는 이준석 씨가 윤석열 후보한테 무슨 비단 주머니를 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진짜 줬어요. 민생이나 청년을 살리는 정책이 들어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려면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야죠. 뭐 의혹에 대한 민생 대비나 그러니까요.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전략 거겠죠. 이런 그런 거에 썼겠죠. 꾀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장꾀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왕자나 파고 다니는 사람한테 장꾀를 줘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기 인문계는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 120시간 노동해도 된다 그러는 사람한테 네.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민생 오로지 청년 대책, 민생 대책으로 선의 경쟁을 하자. 우리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저희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정책을 줘서 하천대유 게이트뿐만 아니라 네. KT 이번에 현안으로 KT 피해 보상 문제, 그다음에 지금 물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자, 정부가 소비 쿠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외식 3번 했어요. 어휴. 11월 1일부터 한 번만 더 하면 10,000원 돌려받습니다. 예. 자, 이런 대책은 더 확대해야죠. 왜? 자, 물가 대책인데 계란값 주로 계란값하고요, 네. 기름값, 그다음에 요소수값이 지금 급등했잖아요. 네. 나머지도 보면 고기 수입 소고기값, 수입 고기값도 좀 많이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우유값도 좀 올랐고 라면값도 최근에 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부담이죠. 네. 근데 자, 사실 시장을 보거나 기름을 넣을 때 그거 다 합쳐도 요소수는 좀 예외적인가 빼놓고 뭐 10,000원이나 20,000원, 30,000원 증가돼 있는 거죠, 평소보다. 네. 근데 그것도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월급이 200만 원이 안 그렇죠. 되는 국민들이 지금 650만 명, 네. 실업자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신빈곤층인데 네. 이분 입장에서는 10,000원, 20,000원 생활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확 와닿겠습니까? 저도 계란 살 때 겁이 나던데요. 그러면 제가 방금 외식 쿠폰 4번 보니까 10,000원 지원 받았다 했잖아요. 지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이제 교육비나 주거비 같은 거 있잖아요. 전월세 가정이나 네. 자기 집 있는 가정 말고요. 교육비나 전월세 비용이나 이자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은행이 낮춰주고 통신비 4인 가족 기준으로 30만 원 나오고 있는 통신비를 통신 3사가 네. 뭐 한 달에 한식으로 2만 원만 깎아줘도 아하. 4인이면 8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예. 자, 박정호 기자님 가게에서 네. 통신비가 8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근데 이제 계란이 한 4,000원 더 비싸졌거든요. 한 판 샀더니 3,4,000원. 운전했더니 기름이 옛날 40리터 가득 넣으면 한 6만 원이었던 게 뭐 7, 8만 원 이런 식으로 한 10,000원, 2만 원 올라가 있어요. 네. 자, 8만 원 세이브 됐는데 기름 넣고 계란 사고 우유 사고 라면 사니까 4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평소보다. 네. 한 달에 이제 장을 봤는데. 자, 자, 뭐가 이득이죠? 뭐 오르는 게 이제 우리가 지원받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통신비 사실은. 8만 원 지었으면 물가가 올라도 음. 당장 예를 들면 현금으로 지원해주면 인플레를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을 주면 물건을 막 사러 나가니까 네. 인플레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아하. 하지만 교육비나 주거비나 통신비나 교통비나 이자비를 줄이면 이건 바로 현금 주는 건 아니고
집에서 어차피 현금 소비생활보다 훨씬 많이 쓰게 되는 공적 지출을 줄여주게 됨으로써 현금이 바로 시중에 풀리는 효과는 제약이 되는데 제약이 되면서 다만 내가 계란 사고 기름을 넣을 때 너무 부담됐는데 그 부담이 확 없어지죠. 왜? 나는 이번 달에 10만 원이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 정책으로 10만 원이 생겼어요. 10만 원을 줄인 거나 다름없어요. 어차피 통신비 내야 되잖아요. 교육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급이 내야 되는데 10에서 20만 원을 줄어줬어. 정부나 지자체 나서서. 그러면 당연히 다른 걸 살 때 훨씬 부담을 덜하게 되고 원래 동네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외식한 말라 했던 안 했던 거예요. 식구들 4인 가구 와서 8천 원짜리 김치찌개라도 해서 32,000원에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가 상승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물가 부담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덜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공급이 정상화되면 어차피 물가는 떨어지게 됐어요. 벌써 석유값 지금 벌써 다시 국제 유가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유류세 인하를 11월 12일부터 하는데 유류세 인하 뭐 길게 안 하고도 기름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당분 유류세 인하는 해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이미 기름값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고 하는 걸로 하고. 저쪽에서 국제유가 떨어져서 국내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서민 경제 어렵잖아요.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서민 경제 어려우니까 유류세 인하라도 유류세 인하를 해주면 리터당 20원 이나니까요. 40리터 넣으면 6,600원, 6,500원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6,500원 할인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자, 계란 살 때 3,000원 더 늘어난 거 부담 덜하잖아요. 라면값 한 몇백 원 올라 있는 거 부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정책을 써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송영길 대표님,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캠프에 막 사람 만나기만 하잖아요.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비단 주머니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막 이게 비단 주머니네. 카톡방에 엄청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런 정책 국민들이 무슨 조국 통일, 노동 해방, 인간 해방 뭐 이런 것도 원하지만 필요하지만 거창한 정책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이번에 일요일 날 어저께 서진학교 갔잖아요. 장애인 특수학교. 그 김성태라든지 국민의힘 세력이 반대하고 막 그 지역의 일부 애국된 분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특수 장애 아동 어머니 아버니 무릎 꿇어갖고 너무 저희들 마음 아프게 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고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이 통합교 가는 게 가장 낫다. 맞거든요 원래. 장애라는 게 국민의 10% 안팎이 장애가 있고 선천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장애도 굉장히 많은 건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오름 살고 차별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편견 없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익숙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요. 어렸을 때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차별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자연스러우니까. 대부분 자연스럽지 않은 거, 익숙치 않은 거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행보들 너무 좋은 겁니다. 디테일에 그다음에 손실보상 확대해야 된다. 재난지원금 이런 거 너무 잘한 겁니다. 저는 지지율이 점점 올라갈 거라 봐요. 무슨 논란이다. 근데 여러분 윤석열의 논란과 이재명의 논란은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진단. 윤석열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망언과 막말을 일삼해가지고 개사과부터 포함해서 그게 논란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말은 정확하게 하자고요. 입이 아프더라도 말은 정확하게 하자. 논란이 아니라 온 국민으로부터 대다수로부터 질타를 받은 거죠. 자,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된 건 맞죠. 자, 정부 재난지원금 6차를 더 주자. 그러면 정부 재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그걸 반대하는 관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이런 논란과 갈등은 생산적인 거잖아요. 전도하는 비유하는 과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재난 때문에 너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는 과정에 생긴 논란이란 말이죠. 얼마 생산적이고 건강합니까? 주 4일 근무제 얼마 생산적 건강 논쟁입니까? 우리 국민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 일 덜하면 급여가 줄어들면 어떡해요?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토론은 의미 있는 토론입니까? 그래서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 주사일 근무제로 가야 된다. 그게 가능한가요?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논란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시대의 바람직한 논란인 겁니다. 그렇게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음식점 총량제 이거 막말인가요? 망은 아니잖아요. 실제 지금 음식을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편의점도 영업 지역이 보호되어 있고요 본사로부터. 담배도
지자체 따라서 50m나 100m 이내에는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담배 판매점들. 네. 그게 뭡니까? 영업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진입 장벽을 일부 둠으로써 그러니까 진입 장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진입에 속도가 걸리는 거죠. 택시 면허도 그렇고. 왜냐면 택시 개인 택시 마구 박정 기자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야 우리도 알바하자고 개인 택시 한다고 우리 네. 승용차에다가 옛날에 네. 나라시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회사 택시나 개인 택시 하는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을 예. 고려해서 가자는 생산적인 그렇죠. 논쟁. 근데 내가 진짜 식당 하고 싶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할 일도 없는데 먹고 살 일도 없는데 식당을 못하게 하는 거냐? 네. 이런 논쟁 지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는 논쟁 그러면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쉽게 뛰어들어서 몇 년도 안 돼서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음식점을 문을 열면 우리나라 통계상 네. 5년이 지나면 20%만 살아남아 있어요. 음. 그럼 5년 동안 80%가 없었다는데 그 80%는 이익을 보고 나간 게 아니라 더 손해를 보고 나가요.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아하. 손해를 안 봐요. 예. 왜 손해를 보고 있어요? 들어갈 때 권리금, 인테리어, 시설비, 그렇죠. 홍보비용 엄청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막 맞아요. 준비하느라고 신경도 너무 많이.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적자가 심해요. 음. 손님도 더 이상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요. 그렇죠. 임대는 임대료 다 내고. 네. 건물주는 손해 본 거 없죠. 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논란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그 공약은 별로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공약도 아니었지만 네. 괜찮아요. 그런 지적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진짜 의미 있는 논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예. 수 있고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 왜 너나 이렇게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해고가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해고를 좀 더 안 당하게 만들어주고 아. 일자리 모자란 것은 오늘 또 오면서 제가 방송 들었더니 보건의료 인력 10만 명 부족하다. 예. 그런데 사람 뽑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택배 노동자들 과로사 줄이기 위해서 택배 분류 작업에 인력을 새로 투입해서 10,000명 정도 일자리가 생긴 것처럼. 네. 이거 저희가 쭉 들으니까 이 안진걸 이 소장의 이 네. 발언들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잘 새겨 듣고 이제 민생 비단 주머니로서 제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를 드네요. 그 주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났더니 네. 민생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한번 해버릴까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저는 반응을 한번 절대 봐야겠네요.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 스스로를 과장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사연하셨군요. 제가 후보로 나갈 일은 없지만 네. 어쨌든 뜨신 후보님들에게 심상정 후보님의 경우도 정의당 대표하거나 정의당 의원하실 때 저희들이 정책 제안 많이 드렸죠. 많이 네. 드렸고 저희들이 또 정의당부터 배웠고 이번에 보니까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후보 같은 경우도 용해인 후보는 아니죠. 용해인 의원. 의원님도 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심상정 대표님이 예상을 깨고 재난지원금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니 진보정당 아하. 의원이 진보정당 정치인이 그게 기재부 좀, 논리로 지금 가계부채는 GDP 대 100%고 국가부채는 건전한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직격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심상정 대표님이 용해인 의원한테 완전히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라서 정의당 안에서도 논란이 생겼어요. 아하.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네. 기재부가 올해 세금이 지금 몇십조 최소 50조에서 70조가 더 거치는데 네. 그걸 국민한테 안 쓰고 있는데 전 정말 그 심상 후보님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민생 비단 주머니 들으셔야겠네요. 그건 심상 후보님 지금이라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 네. 6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죠. 아하. 저소득층이 더 필요하면 지자체가 더 주게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 기초단체장 협의회 있잖아요. 네. 전국의 기초단체장 협의회 그분들도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줘야 된다고 성명을 냈어요. 지난주에요. 아하. 이분들이 기초단체잖아요. 각 시군구 제일 우리 군수님, 구청장님, 기초시장님들 네. 시민들의 삶을 제일 잘하잖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인데 그래서 내수 회복을 꾀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주말 제가 정말 열심히 다니거든요. 손님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아하.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근데 댓글들 보면 안타까운 댓글이 많아요. 보기 좋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근데 저도 보태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쓸 돈이 없어요. 아하. 650만 명이
200만 원 월급이야. 그때 실업자까지 하고 그러면 OECD 통계상 우리 국민의 6분의 1이 상대적 빈곤 상태. 네. 중위소득의 50%도 안 버는 분들이 그 제가 차안으니까 850만 명쯤이래요. 참 이런 부분들 양극화가 점점 이분들은 쓰고 심해지는 싶어도 못 부분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주 국가가 좀- 쿠폰,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필요한 거죠. 네. 자, 저희가 민생 얘기 쭉 해봤고, 그럼 저희가 후반부 짧게 네. 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금 속보가 떴는데 공수처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윤석열 네. 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이런 속보도 좀 들어와 있는데 판사 사찰 총지 윤석열 씨가 했잖아요. 예, 이번에 추가 입건했다라고 있고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의 징계 사유 맞다. 심지어는 이건 2달 정직이 아니라 네. 그보다 훨씬 무거운 해임도 면직도 가능한 무거운 범죄다. 1. 판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네. 개인정보를 모았다. 두 번째, 네. 감찰방해 수사방했다. 한동훈 등에 대해서 채찍근에서 손을 떼야죠. 그렇잖아요. 원래 그게 공정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아하. 그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공수처 입건해야죠. 네. 네, 이게 속보를 좀 전해드렸고, 자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후보 네. 윤석열 후보 선출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부끄럽습니다. 아하. 세상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저는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될 정당인지 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인지 갈림길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최소한 예. 그래도 이렇게 많은 손바닥에 왕자나 쓰고 다니고 아직도 부인이 대중 앞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모와 부인이. 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런 후보로 택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국민의힘 여론은 싸늘했죠. 그러니까 여론은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2% 이겼어요. 가까이 이겼으니까요. 많이 이긴 거죠. 네. 근데 당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하. 당심에서 됐는데 23% 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진짜 이건 저는 국민의힘의 핵심 당원들이나 열심 당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라고 감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그만큼 정권 교체에 네. 대한 열망이 크다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크다면 네. 여론조사에서 국민연을 더 좋은 홍준표 후보를 뽑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보다 예.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공존할 것 같다. 절대 구속 안 시킬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조국 수사도 과잉 수사라고 검찰권 남용했다 비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홍준표를 제끼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 핵심들을 무자비하게 정치 보복하고 구속시킬 사람으로 무조건 윤석열을 그 증오와 편견에 바탕 윤석열을 몰아줬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그렇게 할 사람이거든요. 자,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문재인 그룹도 감옥에 보낼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 예. 그래도 문재인한테 맞서 싸웠다. 네. 이런 허상의 이미지까지 가지고 그래서 정규재 오죽하면 극우 농객 정규재 씨도 국민의힘은 가망이 없다. 엄청난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네. 그리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증오만 남아 있는 사람 그래서 구속시킬 네. 요구하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줬다. 그 국민의힘의 선택이 그렇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비판한 내에서. 거죠. 예. 왜곡된 센터 있었다. 국민들은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대다수 국민들은 민생 문제. 자 코로나 대다수 국민들 심정을 제가 한번 대변해 볼게요. 한번 틀린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빨리 더 극복하고 일상 회복 가속화하고 네. 그 다음에 확진자 숫자 1,000명 아래로 500명 아래 100명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내수 경기 활성화돼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일자리 늘어나잖아요. 네. 급여도 올라가고 그래서 내 일자리 늘어나고 올 소득 올라가고 아하. 정부가 필요하면 적절하게 전 국민에 지원해주고 재난지원금 지자체는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해주고 그렇죠. 그런 보편성과 형평성 채워주고 그 속에서 그동안 부동산 양극 때문에 기분 너무 화가 났는데 네. 지금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집값이 집값 떨어지면 전월세값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매물은 쌓이고 있고 매수는 끊어지고 있거든요. 공급이 그럼 공급 과잉 상태가 되잖아요. 10월달에 종부세 나오잖아요. 실제로 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들한테는요. 그러면 그 부담되니까 어떻게 해서 집도 내놓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매물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 실소유자 입장에서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하. 요즘 전문가들이 집 사지 마라는 충고를 조언을 많이 하다. 저는 차마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집가 올라갈까 그거 할 봐. 수가 없어서. 저는 죄송해서 네. 저희가 말한 것도 틀린 적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저희들 말이 다 옳았으면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틀린 적도 있고 전망이 어긋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늘 발언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부동산 전문들이 지금 대세 하락기다. 음. 지금 집을 살면 좀 더 기다려봐라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더 떨어질 네. 제 보기에도 12월 전후에서 더 떨어질 겁니다. 공급도 차곡차곡 늘어나고 있고요. 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금리가 무엇보다도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 윤석열인 겁니다. 그러게요. 민생의 민자도 모르고 경제의 경자도 모릅니다. 음. 국민과 청년에 대한 그렇다 해서 국민들과 청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함부로 오만 다리 쩍쩍 벌리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계속 다리 쩍쩍 벌리면서 네. 그다음에 아는 게 없어 보이지만 공부 좀 해서 나와라 그랬는데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본인 자신이 없으니까 네. 주의 산만 계속 도리도리 얼굴 돌려가면서 주의 산만하면서 기자들이나 국민들 아이 컨택트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동문서답하고 그런데 뭐 계속 집요하게 비판받으면 화를 버럭내면서 오만방자하고 안하무인하고 네. 아는 게 없고 일자무식이고 사실 솔직히 한글이 알겠죠. 고시 공부하셨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모르잖아요. 네. 재정건 선수 물어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물어보니까 딴소리하는 것도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게요. 뭐 이런 뭐 이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일부 컨버전 효과도 있을 수 네, 있죠. 네. 표가 분산된 원희룡 표, 윤승민 표, 홍준표 중에 그래 윤석열 찍었던 사람 더 갔으니까 오늘 여론조사에서 일부 뭐 올라간 거 나오잖아요. 그건 네. 뭐 당연한 겁니다. 아하. 다만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있던 2030은 이탈이 심각할 것이고요. 네. 2030이 싫어하는 요소를 다 갖췄어요. 음. 완전히 거의 아재 분위기, 꼰대 분위기, 그다음에 네. 국민들과 청년들이나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단일도 관심이나 지식도 없는 네. 주택 청약 통장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청년이 좋아하겠어요. 네. 청년들이 집과 관련해서 전월세 가격이라든지 주택 청약이라든지 집값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집값을 완화시킬 수 있고 투기세를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지금 우선 종부세 강화인데 종부세 유지나 네. 종부세도 지금 손대겠다잖아요. 없애거나 아예 저들이 말하는 종부세 정상 뭐냐면 종부세를 대폭 낮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그럼 투기 세력들은 집 절대 안 팔죠. 투기 세력 때 집 또 사버려요. 그러면 네. 서민들에게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음.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집 사야 되는데 집값 떨어져서 그걸 투기 세력이 또 삽니다. 그래서 계속 비싼 값으로 집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네. 빚내서 집 사게 하거나요. 엄청나게 집을 겨우 살려면 빚을 엄청 내서 집을 사게 하거나 집값을 받쳐주는 거예요. 투기 세력이 또 사고 엄청난 부채로 또 사고 이게 네. 집값 받쳐준 겁니다. 이걸 둘 다 떨어뜨려야죠. 이걸 둘 다 완화시켜야죠. 네. 근데 그거는 정책을 알까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검사. 구수를 하는 동안에도 경제적 어려움 하나 못 느끼고 네. 우리 서민 청년들은요 있잖아요. 직장을 재수하거나 대학을 재수하고 싶어도 재수 비용 때문에도 재수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9년 동안에 끕니까? 9년 10년을 끕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여야 후보들의 모습도 볼 수 있군요. 컨벤션 효과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최근 이제 추이가 윤석열 후보 좀 잘 나오고 있는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반짝 요거 저도 틀리지 전에 장담 한번 해볼까요? 점점 윤석열 후보 점점 떨어질 것이고요. 이제 점점 올라가가지고 네. 경합 상태까지 갈 겁니다. 경합 상태까지 이번 간다. 주 다음 주로 쭉 가면요. 네. 근데 이제 그 경합 상태에서 정권기체를 발언하는 여론도 한 55%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여론을 존중한다니까요. 냉정하게 인정한다니까요. 네. 부동산이나 코로나나 양극화나 또는 뭐 몇 가지 내로남불로 비쳤던 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로지 민생 속으로 청년 속으로 그리고 대선 때 공약이나 정책으로 승부하는 건 너무 늦어요. 네.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를 들면 대학 학자금이라도 무이자로 하고 국가장금 더 늘리고 아동수당 지금 10만 원인데 만 7세까지만 나옵니다. 만 7세 네, 미만만. 근데 만 8세 미만으로 1년 늘리는 거로 지금 제출됐어요. 금액은 10만 원 똑같고요. 그건 안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30만 원 늘려야 됩니다. 이번 국회 때 늘려야죠. 최대한 늘려야죠. 네.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갈 거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숨통이 트겠습니까? 10만 원 받던 게 30만 원 됐는데 그럼 물가 조금 오른 게 부담이 됩니까? 이런 정책 지금 당장 내놔버려야 된다는. 그다음에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은 버스 무료 해주고요. 네. 경기도 화성시가 강원도 하천군처럼 하는 것처럼 저소득 직장인들이 가장 힘든 거잖아요 지금 실업자들이거나 그건 일자리 실업수당 더 늘리고 특히 저소득 직장인들한테는 월급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분들이 월급은 적은데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사람들이 쓰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 교통비, 생활비용을 좀 지원해 주잖아요. 전월세 비용, 통신비. 그럼 저소득 직장인들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근로장려 세제가 있습니다. 그 근로장려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네. 대폭 올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민생 뭐 미래 비전을 내세우면서 또 특히 이제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좀 보여주면 예측하셨어요. 윤석열 후보는 좀 지지율 좀 내려가고 네. 이재명 후보는 올라가면서 경험 벌일 것이다 하셨는데 저희가 추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생 얘기로 꽉꽉 채워서 저희가 예. 말씀을 드렸는데 촛불 집회 얘기도 저희가 좀 들어봤고 철저한 원인 보수. 마지막에 피켓이 하는 겁니다. 네, 피켓 마지막으로 네, 피켓 엔딩으로 가면서 피켓시도 들어가고 있는 안진걸 소장 모습 보셨고요. 자, 지난 토요일 네. 집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수십만 명 모이면 방역을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 제가 모여서 K 집회라는 신기원을 개최하고 있고요. K 집회. 예, 지금 그때 현장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이 10만 명 안팎이었거든요. 네. 줌이라든지 30개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간 채팅이라 이런 것도 뭐 수만 개 올라왔고요. 네. 근데 그 후로 빨간아재 그다음에 뭐 오마이TV, 김성수 TV 뭐 다 그 편집본을 올렸잖아요. 네. 지금 오마이TV 편집본만 제가 대략 살펴봐도 막 3, 4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누적으로요. 네.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재명 후보 오록이라든지 대담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개념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네. 집회에서요. 네. 저희 VOD 올라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저희가 광고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려와. 화려화 광고. 예, 제가 하나 먹어봤습니다. 피부가 어쩐지 좋아진 것 같아요. 피부가 좀 땡글땡글해진 것 같고요. 예, 윤기가 예, 저번에 2개 갖고 와서 네. 예, 집에도 하나 주고 제가 하나 먹었습니다. 바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탱글탱글. 자, 저희 화면에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와 또 검색창에 오마이TV 이벤트 이 검색하셔서 보시면요, 지금 2+2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피부에 정말 양보해야 되는 피부 나이 확 어리게 만드는 화려화 한정 특별 이벤트 500명 한정 진행 중입니다. 080-32-1000번 전화 주시거나 검색창에 오마이TV 이벤트 검색하시면 화려화 이벤트 검색하시면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부가 중요한 시대 화려와 함께 또 화려한 피부를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